네, 안녕하세요. 옥타브학의 김준성입니다. 이제 작년 4월 모의고사를 보고서 한 이틀 정도 만에 올해 4월 모의고사를 다시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간은 4시 18분이죠. 정답이 나오기 전에 그냥 빠르게 제가 풀어서 해설 강의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사실 뭐 어차피 정답을 확인하나 마나 다 맞겠죠? 맞으니까 화학을 가르칠 수 있는 거겠고, 그게 아니라면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사실 빨리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시고 여러분의 그 최대한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뭐 국영수가 먼저시겠죠. 국영수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생명, 뭐 화학, 지구과학, 물리화학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그거 이 영상 보시면서 이제 천천히 같이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빠르게 해설해 볼게요. 그림은 식초의 식품 표시 정보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어떻게 아나요? 혹은 이제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이 된다는 기준이 뭔가요? 뭐 1톤 나오면 소량이고 10톤 나오면 대량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은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산성 수용액이 된다. 산성 수용액이 되겠죠. 아세트산이니까요. 디귿은 탄소화합물이다. 이산화황은 탄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합물은 맞지만 탄소화합물은 아니더라.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어요. 2번. 다음은 수산화 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구하기 위해 학생 A가 수행한 실험 과정이다. 물 100g을 준비하고 물의 온도를 측정한다. 온도를 측정하려면 발열 반응 문제겠죠. 따라서 열량을 구하기 위하려면 온도계와 뭐 젖계 이 정도는 필요해야 글씨가 개판이죠. 다시 쓸게요. 온도계, 젖계 뭐 이 정도는 필요해야 이제 열량을 구할 수 있더라. 따라서 그냥 정답은 2번이죠. 볼 것도 없습니다. 자, 3번. 다음은 황세균의 광합성과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와, 깜짝 놀랐어요. 황세균이 뭔가 이러면서 그냥 좀 당황스러웠던 문제긴 하지만 결국에 화학 반응식에서 원자수 보존으로 원자를 맞춘 문제다. 그죠? 그래서 반응 계수를 빠르게 맞추면은 수소는 반응 전에 2A가 있고요. 반응 후에는 12B와 12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황은 반응 전에 A개가 있고 반응 후에 12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12가 되겠고요. 그 12를 1로 올리면은 24는 12B 더하기 12, 즉 B는 1입니다. 라고 푸시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반응에서 12몰의 H2S, 그러니까 화수소가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12몰이면은 반응 계수비에 따라 12대 1로 반응하고 생성이 되니까 당연히 포도당도 1몰만큼 나오겠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4번. 이게 좀 되게 개념을 찌르고 전곡을 찌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은 학생들이 그린 세 가지 전자배치 가부터 달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중요한데요. 얘는 뭐를 위배했죠? 파울리 베타올리를 위배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전자가 3개 들어있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바닥 상태이건 들뜬 상태이건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정답이 2개씩 있죠. 왜 가나다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 가는 애초에 바닥 상태 전자배치도 아닐 뿐더러 들뜬 상태 전자배치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바닥 상태 전자배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파울리, 싸움, 훈트 이 3개를 모두 만족하는 것이고, 들뜬 상태는 뭐예요? 파울리만 만족하는 도 될 수 있고, 싸움, 훈트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안 하면 그냥 바로 들뜬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거는 싸움얼리에 위배된 전자배치가 되겠고, 이 친구는 다는 뭐가예요? 그냥 바닥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바닥 상태는 디귿, 바닥 상태는 다 이제
들뜬 상태는 나인 5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번 그림은 분자 가부터 달을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그때그때 밑에서 선지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거를 나타내는지 빠르게 쓰면은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NH3의 분자 모형은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뿔형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틀리고요. 니은 물은 극성 분자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결합각은 다는 180도고요. 나는 104.5도죠. 그래서 당연히 크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의 정답 4번입니다. 6번 그림은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이제 Cl2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은 NaCl 고체가 중요하죠. 니은은 뭐예요? NaCl 액체 상태보다 크다.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는 당연히 전기가 흐르고요. 그래서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디귿 연성 뽑힘성은 NaCl 고체 상태가 리을 Na 상태 고체 상태보다 클까요? 아니죠. 고체 상태의 금속 결합 물질은 연성이 있지만 이온 결합 물질은 없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그렇죠? 넘길게요. 7번 그림은 2, 3주기 원소 XZ로 이루어진 화합물 XY와 이온 XY-의 루이스 전자음식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 번호는 ZXW 순으로 큽니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서 볼 때 X2 플러스하고 Y2 마이너스가 있는 것으로 보아 Y는 16족 원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O 또는 S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X는 2족짜리 원소예요. 즉 베릴륨 또는 마그네슘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X가 Y보다 원자 번호가 크려면 X는 마그네슘만 되고요. Y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X, Y의 원자를 확정할 수 있고요. Z를 볼게요. Y가 산소면 산소하고 무언가가 있는데 전자 하나를 더 받아서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Z는 17쪽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7쪽이면 플로린 또는 Cl인데 Z가 X하고 Y보다 원자 번호가 크므로 Z는 Cl이 되겠죠. 그래서 Z는 C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 Z를 각각 정리해 보면은 X는 Mg, Y는 산소, Z는 Cl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X는 마그네슘이다. 맞고요. 니은 Y는 비금속 원소이다. 당연히 맞죠. 산소는 비금속 원소니까요. 디귿 Z의 원자 번호는 17이다. 그래서 7번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표는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 문제가 조금 저는 이제 평가원이 아니니까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출제가 안 되는 논리는 아니에요. 사설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논리이기도 한데 굳이 평가원에 나오지 않을 논리일 것 같으므로 일단 풀이는 해드릴게요. 구성원소가 3이고 가와 난 둘 다 A하고 B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하고 나는 분자식이 AB2 또는 A2B 중 하나이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밑에 걸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렇죠? 1g에 들어있는 비원자 수가 23대 44래요. 자, 그러면은 케이스 1 가가 A2B이고 나가 AB2일 때와 케이스 2번 가가 AB2와 나가 A2B일 때를 둘 다 해보시면 뭐가 오류인지 발견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봅시다. 가는 1g에 들어있는 비원자 수는 뭐예요? 결국에 단일 기체니까 분자량분의 분자 한 개당 비원자 수다. 그죠? 그거를 통해서 따져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하고 나의 분자량을 각각 m 가하고 m 나라고 치면은 m 가분의 1대 m 나분의 2는 23대 44라는 케이스 1의 식이 세워지고요. 이걸 정리해보면 2하고 44 약분돼서 m 가대 m 나는 22대 23입니다 라는 식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냥 m 가하고 m 나의 실제 분자량을 22하고 23으로 정하면은
뭐 그냥 풀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케이스 2번은 어떻게 푸나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이 m 가분의 2대 m 나분의 1이 23대 44라는 식을 통해서 m 가대 m 나가 88대 23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잘 볼게요. 분자량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분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 첫 번째고 원자량의 합은 분자량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된다 했어요. 자, 근데 m 가의 경우 A와 B의 원자량을 각각 스몰 a, 스몰 b라 뒀을 때 원자량은 A 플러스 2B일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2A 플러스 B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B 대 2A 플러스 B는 88대 23입니다. 라는 식을 세울 경우에 B를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B를 지우기 위해선 M 나의 2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4A 더하기 2B로 바꾸는 순간 얘는 46이 돼요. 그러면은 A 더하기 2B하고 4A 더하기 2B로 비교했을 때 분자량은 당연히 나가 더 커야 돼요. 왜요? 원자수가 더 많으니까요. B의 원자수는 똑같고 A의 원자수가 더 많죠. 그런데 지금 분자량이 88대 46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케이스 1이 맞다는 거고, 그래서 A 더하기 2B 대 2A 더하기 B죠. 2A 더하기 B 대 A 더하기 2B가 22대 23이라는 식이 완성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A2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A는 7, B는 8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7대 8이죠. 그래서 질소하고 산소가 되겠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지 풀어볼게요. 가는 A to B이다. 가는 A to B가 맞죠. 니은 같은 질량이 있는 분자수, 같은 질량은 1g으로 해석하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가대다가 23대 22, 1g에 있는 분자수, 분자량분의 1입니다. 그래서 분자량분의 1이 가대다가 23대 22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22분의 1 대 23분의 1, 즉 23대 22가 맞고요. 디귿 원자량 B는 A 대 B가 8대 7이 아닌 7대 8입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9번. 다음은 어떤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식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Mn의 산화수는 5만큼 감소한다. 이게 산화수법에 대한 것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산화수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반응식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원소만 살짝씩 바꿔주면 되는 거여서 사실 n이 2인 거는 산화수법을 한 200문제 푼 애들이면은 다 알아요. 그죠? 제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산화수법을 200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7에서 5 감소하면 2니까 n은 2가 되겠고요. 자, 그럼 n을 빨리 잡고 나서 나머지 원자들의 원자수 보존을 이용해서 원자를 맞춰보려면 M에는 반응 전에 A는 A개가 있고 반응 후에도 A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산소는 반응 전에는 4A개, 반응 후에는 D개가 있어서 4A는 D라는 식이 완성돼서 D를 4A로 바꿀게요. 위에 문제랑 조금 겹치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쳐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CL은 반응 전 B가 있고 반응 후에 10개가 있으니까 B는 10이군요 라고 할 수 있고요. 수소는 반응 전에 C개, 반응 후에는 8A개가 있어서 C는 8A구나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 했는데도 원소가 확정이 안 되므로 반응 개수가 확정이 안 되므로 이동한 전자의 양은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푸시면 됩니다. 즉 M에는 반응 전 7에서 반응 후 2로 산화수가 5만큼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CL은 반응 전 마이너스 1에서 반응 후 0으로 1만큼 증가합니다. 따라서 5 곱하기 A는 1 곱하기 B, 즉 1 곱하기 10이 되겠고 A는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남은 반응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즉 N은 2입니다. 기억 정답이고요. 니은 CL의 산화수는 1만큼 감소한다. 틀렸고요. A 더하기 C는 몇이에요? 2 더하기 16이 되겠고 B 더하기 D는 10 더하기 8, 즉 둘 다 18로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은 문제죠? 한두 번 봐야 어렵지 않죠? 자 10번도 되게 특이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탐구활동 후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래요. 어쨌든 이걸로 구하기 위해서
CH3COH 아세트산의 몰롱도를 구해보면 기억 몰롱도래요. 그러니까 중화 적정 문제를 하나 빠르게 푸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화 적정의 몰롱도를 네모라 뒀을 때 사용된 수소의 양은 네모 곱하기 1000분의 10이 되겠고요. 사용된 OH의 양은 0.5몰롱도의 1000분의 22리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을 풀면 네모는 1.1이 돼요. 즉 1.1몰롱도짜리 CH3COH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혹은 4번이에요. 오, 그렇죠. 그런데 니은, 그러니까 이게 오차래요. 1몰롱도짜리인데 1.1몰롱도라고 정답이 나왔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자, 실험 과정을 잘 봤을 때 CH3 10ml라는 이 값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이 10ml는 뭐 증발 이런 거를 다 무시하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10ml는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절대 변하지 않는데 그 뒤에 넣는 NaOH 부피를 측정한다. 여기에서 뭐 이제 그 실험 과정에서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딱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정확히 중성일 때는 무색이다가 붉은색이 될 때 염기성이 되잖아요. 무무빨이니까. 근데 그 붉은색으로 되는 순간이 염기성이 된다 하면은 바로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조금 더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화점, 즉 정확히 중성이 되는 점보다 더 NaOH를 넣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정답은 중화점 후에 멈춰서 오차 2mm, NaOH 2mm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풀 수 있으므로 정답이 4번이 되겠죠.